병원 뭐. 다치면 찾아가는 곳이긴 한데 몸에 피멍 좀 들었다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정확히는 고작 체벌로 인한 상처 때문에 병원을 간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방식이든 선생님 회초리에 혼났던 자국은 일반적인 상처랑은 확연한 차이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몇 대 혼나지 않아서 몸에 빨간 줄 몇 개가 그였든 선생님이 아주 오지게 두들겨대신 덕에 피멍으로 시퍼렇게 번졌든 간에 어쨌거나 상처 치료한다고 가는 곳이라곤 양호실이 전부였어요. 솔직히 체벌받아서 난 상처는 누가 봐도 너무나 티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딴 상처를 가지고 병원에 갖다 쳐봐요. 일단 상처 부위를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보이는 것부터가 문제잖아요. 솔직히 병원 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치료는 간호사 쌤들이 해주겠지만 그래도 일단 의사 선생님들께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뭐 그 부분이야 어떻게 해서든 넘겼다 쳐요. 그럼 조용히 상처 치료하라고 처방을 내려주면 좋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상처가 왜 났는지야 이미 확인한 시점에서 결론 났을 테니 누가 어떻게 해서 상처가 생겼는진 당연히 묻지 않으셨고 주로 하는 내용은 넌 도대체 얼마나 말썽을 피웠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될 정도로까지 혼을 내셨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욕만 안 한 거지 왜 너 같은 것들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에 가까웠어요. 이럴 땐 너네 엄마도 널 낳으시고 미역국이 어쩌고 하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요즘 같으면 아마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고 싸웠어도 모자랐겠지만 당시엔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도 어른들 상대로 그렇게 막 당차게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괜히 경찰 아저씨들 손에 붙들려 담임 선생님들께 인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라고 꼭 무슨 대단한 사고를 쳐서 파출소를 들락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에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그대로 끌려가곤 했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께 넘겨지는 경우는 성적이 좀 되는 경우였고 신고했던 사람의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경우엔 당연히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집에 연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연락이 되고 나면 엄마가 걱정하시는 건 둘째치고 어쨌거나 집으로 끌려가서 또 혼나는 엔딩이 되곤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도 일단 의사 선생님들부터가 우리한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격이니 실질적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 쌤들이라고 딱히 다를 건 없었어요. 진짜 친절한 쌤이 담당하지 않는 한 정말 기계적인 치료만 이루어지곤 했는데 솔직히 우리를 대하는 태도만 보면 차라리 우리가 연고 사다가 바르는 게 낫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였어요. 물론 치료 효과 면에서는 어쨌거나 조용히 치료를 받는 게 우리가 어설프게 약국에서 연고 사다 바르는 것보단 100배 더 나았겠지만요. 그렇다고 우리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시는 간호사 쌤들이 낫다는 건 아니에요. 친절한 분일수록 우리한테 공감해 주실 가능성이 더 높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엔 잔소리로 기결되더라고요. 처음에야 요즘에도 이렇게까지 체벌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결국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매를 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만 하셨죠. 이럴 때 차라리 우리가 막 한없이 싸가지 없고 그런 쪽이라면 누가 뭐랄건 말건 멀거니 사람 얼굴만 쳐다보며 반항이라도 했겠지만 그거 치료받는다고 병원에까지 들러볼 정도면 그 정도까지의 철면피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잔소리 앞에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그냥 그날 지각을 했을 뿐이었지만 하필이면 그날따라 교문 지도를 우리 반 선생님이 하셨을 뿐이었고 하필이면 그 주엔 제가 연속으로 지각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죠. 그러다 보니 교문 앞에서 따로 잡혀서 일단 엎드려 뻗쳐서 혼나고 봤어요. 이후로 선생님 발에 걷어차여가며 교문 안으로 몰려들어가 마저 벌을 섰고요. 그 와중에도 저보다 더 늦은 애들이라거나 담 넘어오다가 걸려서 잡혀온 애들을 기다렸죠. 그런 애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날이었던지라 선생님이 우리한테 막 잔소리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화가 나 계셨다는 건 짐작되었어요. 그래도 같이 혼날 애들이라도 많았으니까 이대로 대충 묻혀있다가 교실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선생님을 무시한 생각이었죠. 솔직히 다들 엎드려 뻗쳐 있는 상황이라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묻혀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선생님은 기계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정확히 저를 찝어내셨어요. 그저 무던히 애들을 혼내던 선생님이 제 앞에서만 잠시 멈춰 서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의 단체 체벌에서까지 막 엄살 피우거나 하진 않는데 그날만큼은 1학년들도 다 버텨내는 그 세대를 못 버텨내고 바닥에 엎어질 뻔했어요. 당연하지만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버텨냈다간 다른 애들처럼 일어서서 아픔을 삭히는 게 아니라
다시 맨 뒷줄로 쫓겨나가 다시 엎드려 뻗쳐서 체벌받을 준비를 해야 했을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단체 체벌이 다 끝난 다음 다들 교실로 뛰어들어갈 적에도 저만 혼자 남아 선생님 앞에 서야 했지만요. 어차피 선생님도 교실로 들어가 조회를 해야 하셨을 테니 저만 혼자 뛰어들어가 봐야 의미 없는 짓이긴 했어요. 교실까지 오리걸음으로 기어가며 선생님 구둣발에 무수히 걷어차이고 이동 중에 엎드려 뻗쳐서 몇 번이고 혼인하고 하다 보니 몸이 정상도 아니었죠. 그렇게 혼날 것 다 혼났다고 생각한 다음에도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로 돌아가기보다 또 칠판 짚고 서야 했어요. 솔직히 이상하게 그날따라 선생님이 막 밀어붙일 때부터 좀 불안하긴 했지만 교실에 들어가는 길에도 그렇게나 괴롭혀놓고도 또 그러실 것 같기는 했죠. 아니었으면 다른 애들 틈에 섞여서 뛰어들어갈 때 따로 안 불렀었겠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교실에서까지 엎드려 뻗친 건 아니라는 거겠죠. 칠판을 짚고 섰을 뿐이니 힘은 덜 들었지만 그렇다고 안 아프게 혼난 건 아니었어요. 그날은 며칠 연속으로 혼자서만 지각한 사유로 혼나는 거였으니까요. 이른바 본보기를 보이는 거였으니 그냥 수업 중에 졸다 걸린 것처럼 대충 혼나고 의자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혼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했죠. 거의 기다시피 해서 들어온 교실이었지만 그래도 한창 힘든 와중이었던지라 혼나던 관성으로 어떻게 끝까진 버틸 수 있었어요. 교과서도 한 번에 전부 꺼내서 책상 서랍에 밀어 넣어 놓으니 교과서 안 챙겼다고 혼날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2교시인가 3교시인가까진 어떻게 버텼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아픔이 올라오더라고요. 첫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주위 친구들끼리 모여 선생님 뒷담도 좀 하고 화장실까진 어떻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선 이제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는 것 정도도 힘들어질 지경이 된 것 있죠. 솔직히 그렇게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죠. 교실에 들어올 때까지 혼났던 대수만 헤아려 봐도 뭔가 탈이 날만하잖아요. 오히려 그때까지 수업 듣는답시고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미련했던 거죠. 그렇게나 혼이 났으면 알아서 제깍제깍 양호실이라도 들러야 했는데 대충 버틸만 하다고 미루고만 있었으니 탈이 날만도 했죠. 그래도 평소라면 반장통에서 담임 선생님께 알린 다음 양호실을 갔을 텐데 담임 선생님께 그렇게나 혼난 상태라 그런가 그러기 싫더라고요. 왠지 담임 선생님께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기 싫었고 왠지 양호실에서 치료받고 있노라면 선생님이 한번 들릴 것만도 같고 괜히 잔소리 한번 하고 가실 것만 같은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께 혼났던 상처가 도져서 양호실까지 갈 정도인데 거기서 또 혼낼 리는 없단 말이죠. 또 미련하게 버티기만 하고 또 지각이나 하라며 비꼬기는 하셨겠지만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날은 담임 선생님께 혼났던 날이라 이후로도 그냥 선생님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조퇴를 제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일단 교무실에 가기는 갔어요. 그리고 아파서 조퇴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그냥 가보라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비꼬거나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조퇴증까지 끊어주며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느낌상 눈으로 욕하시는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지긴 했지만 제가 딱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 그때 제 상태가 확실히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조퇴는 하더라도 시간이 좀 어정쩡했었고 또 수업 중간에 가방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선생님께도 뭐라 설명해야 해서 점심시간에 나가긴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점심시간이면 병원도 점심시간이란 걸 깜빡했던 거죠.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은 죄다 점심시간이 우리랑 겹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어디론가 놀러갈 만큼 용돈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아파서 나온 만큼 어디 놀러갈 기분도 안 났었어요. 학생 혼자 점심시간에 딱히 놀러갈 만한 곳도 없었고요. 그래도 걷다 보니까 이상하게 1시부터 점심시간인 병원이 보이긴 했어요. 그나마도 하염없이 걷다가 발견한 거긴 했지만 겨우 그 정도만으로도 땀이 빨빨거리며 나긴 하더라고요. 아까 언급한 띠꺼운 표정의 의사 선생님이나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은 그 병원에서의 일이었어요. 뭐 친절했다지만 결국 잔소리에 잔소리가 거듭되긴 했었어요. 당시엔 그런 잔소리를 관심의 표현이라고도 하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그 간호사 언니의 잔소리도 나름 저를 신경 써주는 방식의 한 가지였다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치료만 받고 싶었을 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친절한 간호사 언니가 악센트를 줄 때마다 약 발라주는 손이 좀 거칠어지긴 했죠. 그렇게 조퇴까지 해가며 갔던 병원이었지만 치료를 받자마자 후회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학교 양호실이었으면 치료 다 받은 다음에 좀 누워서 쉬었다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실에서 앉아 버티기도 힘들 정도의 상처였으니 당연한 거였죠. 근데 밖에 있는 병원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약 바르고 커다란 반창고 붙이고 끝이었어요. 중간에 거즈라던가 뭔가를 덧대는 것 같기는 했지만 겨우 그 정도였죠. 고작 상처 치료가 끝이었으니 잠시 침상에서 쉰다던가 하는 건 아예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났으니 병원을 나왔었고요. 정말 어디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솔직히 체벌받았던 건 엄마한테 제일 말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냥 시간만 보낸다고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솔직히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코스였으면 더 큰 문제죠. 야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말인데 그게 언제라고 밖에서 혼자 죽치고 있을까요? 그나마 그땐 학원이라도 다니고 있을 시기여서 다행이었죠. 근데 학원에선 제가 담임 선생님께 체벌받아 병원에까지 갈 상태였던 걸 딱히 고려해주거나 하는 그런 따스운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가 걸어서 들어갔건 기어서 들어갔건 일단 학원에 공부하러 왔다는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제가 어디 병원에 입원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학원 숙제 안 해온 걸 봐준다거나 매일 치르는 쪽지 시험을 빼준다거나 하는 건 아예 상상조차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숙제를 안 해왔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쪽지 시험엔 틀린 개수대로 혼나야 하는 게 당연했죠. 별 수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학원 숙제를 꺼냈는데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땐 막 바람 살랑 부는 그런 분위기에서 책 보고 하는 게 되게 낭만적으로 표현되곤 한 것 같았는데요. 그거 막상 해보니까 그런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한 동물 보듯이 저를 막 구경하는 것만 같고 저도 누가 오는 듯한 인기척만으로도 막 신경이 쓰여서 공부한다는 느낌도 안 났었어요. 이대로 시간만 때우다간 기껏 병원까지 나와가며 치료받은 게 말짱 도루묵이 될 건 확실했죠. 그렇다고 이럴 바엔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 같은 대담한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한 대도 혼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원을 무사히 넘긴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학원이란 곳은 단순히 선생님 말만 잘 듣는다고 안 혼나고 넘어가거나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학원은 정말로 성적 하나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곳이라서 그냥 쪽지 시험에 실수하거나 문제를 못 풀거나 하면 몽둥이로 다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으니 무사히 걸어서 집에 돌아가려면 조퇴했다고 무작정 시간만 때우거나 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땐 제가 무슨 배짱으로 딱히 해본 적도 없는 조퇴를 하겠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학교에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했어도 학원에선 공부 덜 했다고 머리통 깨지고 있는데 다 오픈된 공원 한켠에서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학원에 가서는 아주 제대로 탈탈 털렸어요. 딱 그날 학교 등교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분명 시간 널널하다고 느긋하게 걸어갔다가 지각으로 잡히는 걸 시작으로. 분명히 숙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했었지만 막상 제출할 시점에선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버엉 쪄있는 와중에도 쪽지 시험은 쳐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단한 기억력이 발휘되었겠어요? 진짜 선생님 말끝마다 불려나가야 했어요. 당연히 불려나갔을 적엔 잔소리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었죠. 정말 조퇴까지 해가며 병원에 갔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근데 미련하게도 병원에서 붙였던 커다란 반창고라던가 거즈 찌끄레기라던가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붙였던 게 걸렸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받다 그랬다던가 하는 식으로 변명거리도 될 테고 어쨌건 한 겹이라도 더 붙여서 선생님 회초리를 방어해 줄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건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었어요. 아마 도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얇아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도움이 될 정도로 두툼한 무언가라면 이미 원장 선생님께 걸려서 끌려갔겠죠. 구체적인 확인이야 다른 여자 선생님이 하셨겠지만 이미 그 상태로도 창피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저는 학교에서의 상처까지 겹쳐서 학원에서도 거의 책상에 엎드려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봐야 저 같은 애들이 하도 많아서 별다른 티도 안 났었지만요. 이러니 정말 어디가 부러진 게 아닌 이상이야 병결이라던가 하는 게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봐야 깁스했던 애들도 손가락 꼼지락거릴 힘만 있어도 쪽지 시험은 봐야 했고 체벌에 있어서도 딱히 제외된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선생님들께 미약한 동정표 정도는 받았을라나? 그러니까 괜히 양호 선생님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양호 선생님은 어지간하면 우리한테 왜 혼났는지나 뭘 잘못했는진 따져묻지 않으셨고 상처 부위를 보면서 딱히 잔소리나 훈계를 늘어놓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양호실이었던지라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치료받은 후에는 나름 양호실 침상에서 아픔을 삭힐 수도 있었죠. 물론 누워있으려면 그만큼 좁혀졌어야 가능했지만요. 그래도 그땐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엄마한텐 걸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겼어요.
괜히 체벌 때문에 힘든다는 걸 들켜봐야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턴 이런 걱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게 좋았지만 재수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나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야말로 지상과제이던 시기가 있었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